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죠. 21선 부근까지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아랫꼬리를 제대로 달며 어느 정도 회복하며 마감했네요. 딱 세 글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양아치, 누구 짓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찬물 끼얹기가 주특기인 기관 양아치죠. 오늘 음봉 하락 마감을 했지만 이 정도 아랫꼬리면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상태가 안 좋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면 걱정 마세요. 시장이 정말 좋다면 바이오 섹터도 움직일 겁니다. 얘네들은 빠질 때 보유자를 괴롭히지만 올릴 땐 확실하니 할인을 할 때는 좀 모아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10월 조정장에서도 우리 2차전지 김떡상 욕하면서 잘 모았잖아요. 덕분에 수명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김떡상 수명을 늘려주시며 모아가면 딱 좋겠네요. 참고로 바이오는 우리 채널에서 절대로 주력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고요? 바이오는 김떡상이 대놓고 어려워하는 섹터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기업 공부를 하시며 투자하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어쨌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도 좋은 기업들은 분명히 있으니 재미없고 소외받을 때 적립해 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결국 김떡상도 바이오를 언급하기 시작하네요. 괜찮겠죠? 힘을 주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의 주력 종목들을 빠르게 보자고요. 하나솔루션을 먼저 살펴봅시다.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는데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떡상을 했죠. 유상증자는 상황에 따라 악재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펴보는 종목들은 좋은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존버해서 떡상하자는 의견이었죠. 지금도 김떡상의 의견이 그런지 살펴보자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죠. 오늘 장중에 6만원도 돌파했었네요. 일단 6만원은 단기 조정이라는 것은 알 수 있군요. 스토캐스틱을 보니 단기 매도 신호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RSI는 과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흐름이 안 좋죠? 수급을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조 7천억을 훌쩍 넘는 물량을 뱉었죠. 하나솔루션도 기관의 양아치 짓을 피할 수 없었군요. 어쨌든 신규 매수는 지금 추천하면 주린이가 봐도 제정신 아닐 것 같은데요. 보유자는 단기 조정을 감수해야 하니 비중이 크다면 추가 상승해서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해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이미 목표가를 상회하지 않았나요? 6만원 단기 조정도 확인이 되었으니 추가 상승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단기 수익률이 상당하겠군요. 적절하게 존버 물량만 들고 계시면 존버하세요. 혹시나 조정이 오면 추매를 하자고요. 비중이 작은 분이라면 가볍게 단기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 가는 종목은 전량 매도할 필요 없죠. 그렇다고 알 방법이 없는 꼭지를 목표로 과거와 같이 과도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도 반대예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극찬을 했는데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아마도 형님들도 보셨는지 오늘 또 올랐네요. 오늘 장중에는 최고가 96,800원까지 올랐어요. 이러면 작년 11월에 김떡상이 선언한 목표가 10만원은 달성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주시죠. 이젠 어쩌죠? 삼성전자 좋다는 얘기는 또 해봤자 입만 아프니 오늘 흐름이나 봅시다. 분봉 차트를 보시죠. 장 초반 상승을 장후반 반납하며 아쉬운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흐름은 양봉이지만 불쾌한 상승인 겁니다. 중요한 수급을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대변해 주는군요. 기관이 차익 실현을 제대로 했네요. 보통 양아치가 아니죠? 단타쟁이 금융투자가 또다시 뒤통수를 때리는군요. 원래 단타쟁이들은 단기 급등으로 인한 피로를 참지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정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삼성전자는 오늘 2.5%나 상승했죠. 왜 느낌이 조정 같죠? 오늘 이상한 날이네요. 역시 장중 흐름이 불쾌했고 수급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더 봅시다. 스토캐스틱을 보니 단기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RSI도 90에 육박하니 얘도 매수하자고 하면 구독 취소가 속출할 겁니다. 기다려야겠죠? 이 정도 끌고 왔으면
보유자는 알아서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지난 상승에서 존버 물량 설정해서 들고 가자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한 번 했으니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시장이 미쳐서 추가 상승하면 수익을 즐기면 되고 조정이 오면 바닥을 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 등급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김떡상이 오늘 매수한 종목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최근 매수한 종목들은 보란듯이 물렸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안 좋지만 기업을 보면 마음이 편하네요. 까짓 거 기다리면 되겠군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카카오를 보시죠. 요즘 카카오 네이버를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 왜 이리 떡상을 하죠?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김떡상이 초창기에 빠른 성장을 했을 때 카카오 네이버로 떡상을 했었는데요.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분위기네요. 어제 영상 조회수도 떡상을 한 것을 봤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쪽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신호네요. 카카오는 50만 원 간다고 한동안 떠들어왔는데 오늘도 상승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말만 하면 현실이 되는 김떡상 TV를 리얼로 목격하고 계십니다. 말만 하면 현실이 되는 거 그냥 목표가 쭉 올려볼까요? 아, 순간 초심을 잃었네요.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펴보자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36만 원대에서 매수하자고 한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45만 원을 넘었네요. 이거 너무 강한데요? 이렇게 되면 보유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당연히 고민이 될 겁니다. 어쩌죠? 스토캐스틱을 보니 단기 매도 신호에 가깝네요. RSI도 삼성전자처럼 너무 높고요. 역시 얘도 매수는 안 되겠네요. 구독자를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니 일단 매수는 반대입니다. 30만 원대였다면 비중에 상관없이 홀딩이라고 했겠지만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무시 못하죠. 비중 조절을 한 번 하고 들고 가거나 단기 조정을 각오하고 홀딩하거나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비중이 과도하면 살짝 털어내셔서 잠을 푹 자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고 투자하는 것도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떡상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깡패, 현대차까지 봅시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얘도 김떡상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네요. 애플카는 솔직히 김떡상의 시나리오에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요. 주식판에서 기대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참고로 김떡상은 기대감에 베팅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깜깜이 투자 같잖아요. 계속 홀딩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살펴보자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죠. 8.74%나 상승을 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과열이라는 느낌을 주네요. 그래도 9%에 가까운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힘이 엄청 강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을 보면 단기 매도 신호가 보이죠? RSI는 90을 돌파했어요. 이거 대형주 맞나요? 무슨 테마주, 급등주 같군요. 이 정도면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매우 건방진 거네요. 제가 보기엔 단기 흐름을 예측하기가 신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급을 보자고요. 개인 투자자들 정말 엄청나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만큼은 확실히 차익을 실현하며 말 그대로 물량을 토해냈는데요. 이걸 다 받아내네요. 과거와 같으면 이 정도 수급을 봤을 때 확실한 매도 신호로 봤을 텐데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분명 경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시겠다면 김떡상이 어떻게든 뜯어 말리겠습니다. 차라리 김떡상이 욕을 처먹고 말겠어요. 매수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사지는 마세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도 솔직히 오늘 수급이나 보조지표가 보기엔 안 좋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른 것이 아닌데 오늘 살펴본 우리의 주력 종목들이 하나같이 마음 편하지 않아요. 애플카라는 재료가 세상에 없던 누구도 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엄청난 재료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냥 환호만 해야 할까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본 종목들이 하나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무섭게 사들였어요.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스피 2700 시장을 넘은 3000포인트 위에 숨어있던 시장이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었군요. 틀리더라도 솔직한 저희 의견을 드릴게요. 김떡상이 그렇게 극찬해오던 주력 종목들입니다. 오늘 적절한 조정이 나오길 바랬는데요. 만약 그랬다면 평소와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엔 신호들이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도 과도한 비중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과거와 같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시장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라요. 이 속도는 제 기준에 뭔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지는 마세요. 그리고 계좌를 열어 혹시 뭐를 조정해서 추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었는지 체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